HI 안녕하십니까. 용인에 사업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앞서 소개 말씀처럼 저는 부모님께서 이 사업을 전해주셨고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전해주셨기 때문에 아메이를 조금 더 빠르게 또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접했던 게 아니라 왜 부모님이 그렇게 크게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여곡절을 끝에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하고 지금은 전업을 하고 어떤 누구보다도 이 사업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1시간 정도 가량 되는 시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하이라고 안 한대요. HI라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여기 계신 주부님들 또한 자녀분들과 소통을 하시려면 HI, BYE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제 사업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적어봤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돌아와서 첫 직장이 바리스타라고 하는 커피를 만드는 일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영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제가 막내부터 일을 했고 교육팀장까지 그리고 슈퍼바이저까지 한 100여 개 매장과 한 50여 개 매장을 교육시키고 난 후에 제 자영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상현역, 지금 광교 신도시 상현역이라는 곳에서 제 자영업을 했던 사진이 우측 아래편에 있고요. 그 상단에 있는 사진은 첫 번째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제가 유학생을 했을 때 그때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유학을 했다라고 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2008년도에 미국에서 유학생을 할 때 이 서브프라임 전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전세계가 이런 식으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잃는 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첫 미국에서 정말 충격적인 이 현상들을 봤고 저의 좀 뭔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뿐만 해 코로나가 벌써 1년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저 또한 이 코로나19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 전에도 저희들은 M4 세대라고 하는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세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라고 하고 연애, 결혼, 출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집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집과 인간관계까지 포기를 했는데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또 우리가 또 거부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작년 2020년도에 주요 키워드가 이 여러 가지가 검색이 됐었는데 첫 번째 코로나 감염증, 그리고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정상적인 시대에는 잘 검색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검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하자면 첫 번째 엔잡러, 부캐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과 건강 중심 가치 소비라는 것이 새롭게 떠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많이 쫓아가고 다른 것들을 쫓아갔다면 이제는 안전과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모든 것이 디지털화. 디지털화가 됐다는 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노출이 어려워지고 컨택을 하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혹시 아직도 전화기 표시를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옛날 사람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접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요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중에 첫 번째는 혁신사회라고 합니다. 혁신사회는 위생, 안전, 투명한 사회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집거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집거시대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건 두려워, 이제 집에서 무언가를 다 하겠어 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유통의 과정도 혁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택배가 없게 되면 사회가 단절되는 현상도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건강과 안전의 사회가 오다 보니까 이제 그린 혁명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건강하고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새로운 1년이 시작하게 되면 김남도 교수님께서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주제로 항상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해 주시는데 거기 요점을 정리를 하자면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말을 풀자면 첫 번째 제가 줄쳐놓은 것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커밍 오브 V 이코노믹스라고 해가지고 바이러스와 이코노믹의 합성어라고 해서 바이러스에 관련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라색 줄을 보시면 베스트 위 피봇이라고 해서 거침없이 피보팅. 이제 무언가를 선택하고 변화되는 게 예전만큼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휙휙 변한다는 거죠. Everyone matters in the CX universe라고 해가지고 CX는 Customer Experience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의 경험이 가치 소비의 중심이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경험이 가장 중시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온택트 휴먼 터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되고 사람과 사람이 컨택이 하는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신뢰성을 이 휴먼 터치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느끼는 온정 같은 것에서 우리가 무언가 신뢰성을 느끼고 뭔가를 느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메이에 대해서 너무나 밀접한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아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 또는 아메이를 진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인구의 전 세계 인구에 다 통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가 왔습니다. 디지털로 인한 초연결 사회, 그리고 추가 소득에 대한 니즈, 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그래서 이거를 요즘 나온 새로운 시대를 긱 이코노미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긱 이코노미 말은 이쁘지만 사실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긱 이코노미라는 건 깜짝 단기 알바, 계약직, 뭔가 정규적이지 않은 뭔가 불안정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고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단기 알바라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긱이라는 말은 재즈계에서 단기 고용된 연주자의 공연을 지칭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식 멤버가 아니라 이 한 노래를 만들고 그 한 노래에 추가적인 뭔가 연주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만 맞춰서 단기로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0대가 정규적인 안정적인 정규직을 선호하는데 불구하고 안정적인 정규직이 없다 보니까 잠깐이라도 내 경제적인 부분을 서포터할 수 있는 단기 계약직, 알바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이제 직장인이 부업을 희망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10년 전에 일본에서는 이미 직장에서도 다 세컨드 잡을 다 권유하는 시대가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선 뭔가 세컨드 잡을 찾게 되면 뭔가 눈총을 받고 하기 힘든 현실이었었는데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뭔가 부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20대에서 50대 사이에서는요 안정적인 내 지금 현재 노동력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퇴직을 시작하게 되면 5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 보다 보면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부업이라도 찾게 되는 50대부터 70대의 중장년층과 중년층 남성들이 이제는 부업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 50대까지의 이 그래프를 한번 집중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업, 부캐 뭐가 있을까요? 자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쉽게 생각하는 건지 나도 커피숍 한번 차리고 싶어. 커피 예쁘게 커피숍 만들어 놓고 라떼 향이 풍기는 그런 가게와 우아하게 맞이하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커피숍을 생각하고 저처럼 저는 본업으로 선정을 했지만 치킨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전문직 중에 이제 맥도날드라고 햄버거 만드는 이게 있는데 전 세계 맥도날드사가 38,000개라고 합니다. 근데 국내 치킨집 수가 2배 이상 87,000개라고 합니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했던 치킨집도 87,000개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87,000대 1로 싸웠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살아남기는 너무 힘들고요.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경쟁자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카페는 어떨까요? 치킨집이 이렇게 힘드니까 카페를 해볼까? 카페는 83,900여 개고요. 그 중에 1년을 못 버티는 가게들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절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개인 매장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땡 커피숍에서 한 12월 달쯤 되면 막 다이어리 이벤트를 합니다. 그런 경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이어리?
그거 아껴서 차라리 금액을 아끼면 좋았지. 우리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자영업으로 살아남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게 2021년도 이 근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혹시 여기 아시는 단어들 많으신가요? 공유경제 저는 몇 번 들어봤습니다. 인공지능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MZ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시대 제가 지금 이 줌을 보면 아이도 있는 분들도 보이시는데 그 아이들이 이 MZ세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M은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1900년대 중반부터 Z세대,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이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과 소통이 잘 되시나요? 대화가 잘 되시나요? 저는 제 중2 된 조카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막 그런 신조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트렌드, 이런 어떻게 보면 단어들이 트렌드가 변하는 이 근래를 표현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 따라가지 못한다면 트렌드의 변화라는 건요 멋진 단어가 아니라요 돈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경제도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 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흐름을 놓친다는 겁니다. 뭔가 아직도 지금은 뭔가 뭐랄까요 인덕션이 나왔는데 아직도 가스레인지를 고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 변화 중에 집중적으로 하나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구독경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경제? 구독경제? 구독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신문이나 우유만 구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이 정기 결제로 인해서 배송이 됩니다. 이제는 영화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디지털 컨텐츠가 내 집에서 버튼만 누르면 다 재생이 되죠. 이제는 책방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아시죠? 책방 가서 실물 보고 주문은 집에서 하던가 또는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보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 소모품도 이제 전기 배송이 됩니다. 남자들 쓰는 면도기라든지 그리고 꽃도 배달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렌탈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모델을 써가지고 정수기도 선전하고 그리고 이 안마의자도 전기 배송, 전기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도 이제 장기 렌트 많이 하시죠. 이 모든 것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대기업들이 이 수입을 창출하는 모델을 이렇게 다각화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형태가 벌써 대기업들은 분석을 끝내고 진행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아메이라는 도구만이 우리와 같은 개인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독 경제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주제는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하는 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마트에 직접 가서 제품을 사는 걸 선호하시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터넷을 통해서 제품을 사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 도시의 사진은요 명동의 사진입니다. 명동 다 아시죠? 사람이 북적북적대고 주말만 돼도 사람과 거의 중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만한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왜?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 컨텐츠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외식도 이제 무조건 집 앞에 있는 중국집 가자, 중국 집 앞에 있는 고깃집 가자 이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배민, 요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배달을 시킨다는 거죠. 배달 문화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성장폭이 엄청나게 커지고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죠. 오히려 이 트렌드에 뒤처졌던 모델들은 폐업하거나 뒤처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생필품을 쓰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도 또 따로 있죠. 첫 번째,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부의 4분면, 직업의 4분면이 보시면 왼쪽의 분면에는 봉급생활자, 직장생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 직장을 해서 돈을 벌고 노후 생활을 맞이하는 게 보통의 직장생활의 패턴이었다면 그곳에선 고용주에게 고용된 사람들, 돈과 시간에 통제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주를 부자로 만들어주면 살고 있다는 거죠. 혹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저는 이제 현실적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직장 생활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안정적인 뭔가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인 거지
그걸 모아가지고 지금 젊은 20대, 30대가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하는데 어떻게 직장 생활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내 자녀에게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한 30평대 아파트 마련해 주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50세가 되면 수입이 제로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영업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치킨집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자영업 또는 전문직은 첫 번째 자본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과 정보의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경쟁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상현역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제 주변에만 치킨집이 17군데였고요. 커피숍만 20군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 생김과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메이저 커피숍 6군데, 7군데가 동시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후에 폐업률을 보니까 1년 안에 폐업할 확률이 16%, 3년 안에 폐업할 확률이 60%, 5년 후에 폐업할 확률이 70%라고 합니다. 즉, 이 왼쪽에 직장생활자와 자영업 전문직을 노동수입이라고 표현을 하죠. 즉, 돈과 시간을 맞바꾸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저희들은 그것들을 각오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퇴직이라는 부분에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제적인 부분에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오른쪽에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려면 이 오른쪽 부분을 넘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즉, 사업을 해야지만이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회사를 차린다. 즉, 시스템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삼성과 현대와 같은 그런 시스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저 못합니다. 제가 구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두 번째, 가맹점에 가입한다. 시스템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를 하라고 말씀드리죠. 안정적인 것들,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판매하는 건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타벅스 빼고는 자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맥도날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말이죠.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 초 베스트셀러입니다. 한번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공할수록 재정적, 안정적,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안정적인 경제 여건을 갖게 되면 인베스터, 투자가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워렌 버핏 같은 그분들은 오히려 본인과 식사를 하게 되면 30억, 40억, 50억을 벌면서 그 돈을 다 기부를 하는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즉, 시스템 수입이라는 겁니다.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이 아닌 나를 위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짚어 넘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패턴에 다 속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죠. 저도 이 패턴에 속해 있었고요. 보통 25세에서 30세까지 부모의 비호 아래 우리는 교육을 받고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출산을 했다는 건 축복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하죠? 악성부채라고도 얘기를 하죠. 갚지 못하는 빚. 왜?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25세에서 30세 사이에 직장을 들어가서 퇴직하기 전까지 돈을 벌고 노후라는 생활을 맞이해서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길어졌다는 겁니다. 길어진 인생까지는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약 돈을 버는 기간이 30년 정도 되지만 돈을 지출하는, 돈을 벌지 못하고 쓰는 기간이 30년보다 훨씬 더 긴 최소 45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것들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셨다면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5년의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마케팅, 그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죠. 만약에 이 45년 동안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20대, 30대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영원히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임대 아파트를 찾고 어떻게 보면 단기 계약직 아파트를 찾는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정말 많이 봤는데 내가 돈을 벌고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고 주말에 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어서 저는 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는 9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만 하는가? 안 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꼭 왜 쇼핑은 주말에 가야 될까요? 월요일에 쇼핑센터 가보셨습니까? 너무나 여유롭게 쇼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가치 소비를 하면서 행복한 라이프를 살고 싶어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꽉 맞춰진 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모르겠지만 사업가로서는 이 트럼프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결정이 빠르고 결단이 빠르고 이분의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만약에 당신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진행자의 질문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디스트리뷰터로 일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야유를 했다고 하죠. 왜? 우리들이 주변에 지금도 아메이를 알리고 할 때 그거 피라미드 다단계 아니야 라고 선입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행동들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내가 여기 있고 당신들이 그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팩트 폭행을 해버리죠. 이렇게 영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한번 제대로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안,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 경쟁자도 없습니다. 아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1959년도에 설립됐고요. 리치 디보스와 스티브 제이 베넨델 창업자를 일해서 창업된 회사입니다. 지금 두 분은 고인이 되셨고요. 그 이후에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과 덕 디보스 회장님이 2대 경영자로 취임을 하셨고 지금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건 이 제이 베넨델 회장님과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이 미국 경제인 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자가 역임한 건 최초의 사례고 2번 역임한 것도 최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인 연합회, 삼성, 현대 이런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모인 경제인 연합회가 정경련인데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나라의 기업인의 회장직을 우리 아메이 회장님들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올랜도 매직이라고 하는 NBA 모든 이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그런 존경받는 기업들만 할 수 있는 이 스포츠 구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 사진은 아메이 본사의 전경입니다.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해 있고요. 1959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에이다 그랜드 래피즈에 소재가 있고요. 리치 디보스 회장님과 제이벤 회장님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고 1000여 명의 전문 연구진 석박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00여 가지 이상 국제 특허가 되어 있고 1000여 개 이상 특허가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45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합니다. 혹시 주변에 에땡이라는 회사 어쩌고 혹시라도 다른 회사들 얘기하신다면 직접 생산하는 게 과연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유통회사가 아닙니다. 직접 생산하는 제조회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60년 동안 약속을 지킨 친구가 있다. 혹시 60년 동안 약속을 지킨 친구분들 계신가요? 혹시 그 친구가 나에게 무언가를 얘기한다면 혹시 의심을 할까요? 60년 동안 약속을 지켰는데 약속 시간 한 번도 어긴 적 없고요. 나한테 항상 약속에 대한 신뢰를 지켜줬던 그 사람이 60년 동안 약속을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1959년에 설립된 이후에 한 번도 우리와 같은 ABO와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저희 같은 ABO들은 아메이에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의심하지 않고 씁니다. 벌써 의심하고 알아보고 하는 시간들은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연구력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전 세계 2위의 연구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력은 전 세계 4위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과 연구력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이 제품을 봤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알아보지도 않고 믿고 쓰는 제품. 그러니까 사업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아메이 제품 좋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되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아메이 사업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메이 제품 좋아.
이게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죠. 제품은 정말 끝내주는 사업이고요. 끝내주는 회사고요. 사업은 더 끝내주는 사업입니다. 이걸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채널이죠. EBS에서 아메이라는 로고를 관리했지만 두 분의 경영자를 이 프로그램에 출연시켰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오너리스크라고 해가지고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존경받는 기업인들은 없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취재를 했을 때 첫 번째 나왔던 회사와 경영진이 아메이 회사와 두 분의 경영진이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맵에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빌딩들은요, 이분들이 이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사회에 환원한 기증한 건물들과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걸 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아메이 50주년 때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0주년 때 초대가 되셔서 이곳에 오셨을 때 제가 직접 렌트카를 끌고 이곳에 가서 저기 아메이 그랜드 프레자 호텔에서 같이 묵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메이 그랜드 프레자 호텔이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곳에 있는 아동병원은요, 미국에서 최고 죄송합니다. 최고의 의료 시설을 갖고 있고 최고의 아동병원입니다. 그리고 고 리치드부스 회장님은요, 50대 탑 기부자에도 속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기업인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6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신뢰를 갖고 있는 게 조금 납득이 되시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자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메이보다도 아메이 회사보다도 역사가 더 오래된 뉴트리라이트 건강보조식품회사. 옛날과 다르게 이제 건강보조식품 그거 먹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비타민 하나씩은 다 드시고 계시는데 과연 어떤 비타민을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점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자체적으로 재료를 생산해내는 농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의 모든 공정이 철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몇 개월 전에만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유기농 마크를 획득하는 것과 다르게 전 과정이 유기농 과정이 확실하지 않다면 유기농 마크를 주지 않는 미국에서는 인정한 이 뉴트라이트 건강보조식품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판단 기준을 조금 올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전 세계 5대 스킨케어 브랜드 아티스트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또는 쇼핑몰에서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메이 유통망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유로모니터라고 하는 전 세계에 그 집계하는 곳에서 판매량을 집계했을 때 5대 안에 들어가는 회사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 글씨에 보시나요? 부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페스티벌의 메인 스폰서를 단연간 7, 8년 이상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 판매 1위 제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좋은 물을 만들어내는 이스프링 정수기. 지금 이 물 아니면 어디 가서 혓바닥 애려가지고 다른 물을 못 먹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 믿고 한번 써보시고요. 저 믿고 만약에 이거 완벽하지 않다면 반품하십시오. 반품도 다 됩니다. 그리고 좋은 공기, 앰모스피어 스카이,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요, 지금 TV 라이프 스타일 보여주는 그런 TV들 연예인들 보시면요, 선전은 다 딴 거 하면서 이거 씁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대표적인 발라드 가수 성모 씨의 집을 한번 봤는데 침실에만 스카이를 2대 둡니다. 다 보셨죠? 제가 실명을 언급하지 못하지만 그대 오는 길 뭐 이런 노래들 부른 가수 성모 씨의 집에 가면요, 침실에만 2대 있고 주방에도 한 대 있고 거실에도 한 대 있고 다 있습니다. 연예인들, 알만한 사람들도 좋은 건 다 쓰는 거죠. 돈은 벌기 위해서 PPL을 하지만 좋은 공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과 건강을 지키는 영양 냄비 아메이 퀸, 저희 집만 해도 20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쓰고 있죠. 언제까지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퍼스널 케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인천공항에 개인 소지품에 튜브형 못 들고 가시는 거 아시죠? 액체형 못 들고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치약이 속했는데 그때
글리스터 치약이 그때 들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글로벌 모델로 이 치약이 우리 글리스터 치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다른 치약이 더 유명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 아메이 글리스터 치약이 조금 더 유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포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또는 제품이 좋은데 유통 활로를 못 찾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들이 아메이 네트워크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스티브 베넌드 회장님께서 미 상공회의에서 의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당시 대통령이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아메이 네트워크에도 우리나라 제품을 하나씩 올려달라 얘기를 하셔서 올라간 프로젝트입니다. 같이 상생하자는 거죠. 우리 아메이만 잘 되지 말고 아메이에 올라간 우리 국내의 좋은 제품들도 잘 되게 해달라 이거였죠.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가 부탁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죠. 반품률이 3% 이상만 돼도 아메이 네트워크에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까다롭고 높은 공정을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메이에 대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톤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D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위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저는 이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함축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니라, 약간 그 음성이 잘 안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이 어떤 가치를 갖고 준비를 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 영상 하나에 계속 발전되어 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회사의 소개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아메이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가치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메이 사업 그럼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 바꿔 쓰시면 됩니다. 벙 찌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제가 드링크를 하나 들고 있죠. 저 엑세스 드링크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에너지 드링크를 우리나라에서 먹는다? 별로 없었죠. 하지만 저는 자영업을 했을 때 다른 타사 에너지 드링크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몬땡, 그리고 레땡 등등등등 많이 먹었었는데 그걸 2캔을 먹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다리가 풀리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몰랐습니다. 어떤 형태로 내가 에너지가 나는지 몰랐던 경험을 했었는데 그거는 고카페인과 고설탕으로 열을 내게 어떻게 보면 이 기운을 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5시간 정도를 열심히 열을 내고 나면요 다리가 풀려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2캔을 먹고 몬땡을 2캔 먹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한 10분 동안 쉬어야만 했었거든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 몬땡을 6캔인가를 연달아 먹고 사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소비했던 에너지 드링크를 제가 제대로 알고 내니까 이 계속 마트를 바꿔 썼더니 저는 여전히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사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물처럼 많이 마십니다. 그걸 핑계 삼아서 한 모금 마셨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트 바꿔 쓰시면 됩니다. 저는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건 많이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트 바꿔 쓰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 이익이 있으셔야 되겠죠. 원래대로라면 나도 똑같이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에서 월 30만 원을 쓰셨는데 그때는 포인트 적립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메이 마트에서 똑같은 제품을 한번 바꿔 쓰시면 300포인트가 아닌 33배 이상 혜택이 상승되는 현금 10,000원으로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한번 택 1 한번 해보시겠어요? 300포인트 10,000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즘 굉장히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유행하게 되는데 밸런스가 맞으시나요? 300포인트, 그 마트에서만 쓸 수 있는 300포인트와 약 300원 정도죠. 현금 10,000원. 한번 표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 보이시는데? 네. 현금 10,000원을 선택하실 겁니다. 혜택으로 보면 33배 이상의 혜택이고요. 만약에 포인트 10,000원을 1,000만원 만들려면 정말 3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제 어떤 걸로 선택하시는지 이유가 되시나요? 그러면 어떤 제품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생필품이라는 것들을 이러한 다양한 브랜드에서 썼다는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브랜드는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치약 만드는 회사, 뭐 생필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파는 회사, 커피 파는 브랜드, 물 파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 드링크, 뭐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설 되면 영양제. 아직까지 영양제 1위가 정땡이더라고요. 정땡땡. 이제 지금까지는 이것들을 소비로 시작하면 지출을 끝냈던 일들입니다. 당연한 거였죠. 기존의 트렌드가 변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소비는 지출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내가 물건 받았으니까 소비는 지출로 끝나는 게 당연했었는데 이제는 합리적인 소비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필요 없는 제품은 억지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래 썼던 그 제품을 한번 아메이 마트로 한번 바꿔 써보고 그 제품이 제대로 좋은지,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필요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왜? 우린 똑똑한 소비자들이니까. 다 요즘엔 다 제품 하나 쓰실 때 인터넷 검색 한 번씩은 다 해보시지 않나요? 다 해보실걸요? 실제로 저희도 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인터넷 싸면은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픽업만 현장에서 하더라고요. 더 싸니까.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라는 건 단순히 소비가 지출을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출이 수입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소비가 지출을 끝나시는 게 괜찮으시다면 기존의 소비 패턴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입까지 오는 그 당연히 오는 혜택을 우리가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되나? 혹시 주변에서 아직도 피라미드 하단계 얘기를 하신다면 이 표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제대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존에 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버즈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입소문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제품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S를 통해서 나한테 이 제품이 소개가 돼서 A와 B까지도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 20만원 정도 구매했다고 치고 S도 20만원, A, B도 20만원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20만원은 기준일 뿐이지 의무 구매가 아닙니다. 저희는 의무 구매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S가 아니었다면 나에게도 이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S를 통한 전체 매출액을 나의 노력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SA그룹은 80만 매출액으로 인정을 하고 왼쪽에 보너스표를 보시면 80만은 60만과 120만 사이에 있는 6%이기 때문에 전체 보너스가 48,000원이라는 보너스로 책정이 됩니다. 나는 S를 제외한 60만에 해당되게 되고 6%에 해당되기 때문에 36,000원이라는 보너스가 발생되는데 이 36,000원 보너스가 S의 48,000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A, B는 20만에 해당되는 6,000원, B도 6,000원. 그래서
나가 벌었던 36,000원에 A와 B를 빼줍니다. 그래서 24,000원이라는 보너스가 책정이 되고요. S한테는 48,000원에서 나의 그룹이 포함된 36,000원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12,000원이라는 보너스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S는 12,000원, 나는 24,000원, A와 B는 누구한테 알리지 않았지만 자신만 좋은 제품을 한번 바꿔 썼기 때문에 6,000원이라고 하는 현금 캐시백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먼저 한 사람들이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결과를 볼까요? S는 12,000원이고 먼저 시작한 S는 12,000원인데 나는 24,000원이죠. 결과치로 보시면 2배입니다. 2배. 왜? 내가 노력을 2배 했기 때문에.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거고요.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잘못된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를 기준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요.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냐는 거고요. 노력순이 아니라 선착순이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한 욕심쟁이들 많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S가 없다면 나에게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수입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신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폰서라는 표현이 좋게 쓰이지 않는데 원래 표현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나의 사업을 도와주고 지켜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당장 아메이 사업하면 당장 돈이 안 돼라고 많이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러실 수 있죠. 뭐 6,000원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수입은 아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브론즈 보너스가 나옴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지금 전업주부로 하셔도 충분히 많은 소비가 발생된다는 거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제가 9%를 예전에 했을 때는 저 혼자 소비를 했었습니다. 9%를. 누군가 같이 함께하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 없이 저 혼자 9%를 했을 때는 그냥 9%에 해당되는 보너스만 발생됐는데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같이 쓰는 사람 3명 또는 나와 함께 쓰는 소비자 3명과 한번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인정을 해드리고 브론즈 키트라고 하는 선물이 여러분들의 가정까지 배달이 됩니다. 그냥 어디 뭐 샘플 정도 주는 그 정도의 보너스가 아니라요. 정말 괜찮은 우리 아메이 제품이 선물로 여러분들의 집까지 배송이 되고요. 그 3% 3명과 함께 했던 나와 함께 했던 소비자들을 한번 더 많은 제품들,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쓰시는지를 잘 안내를 해드리고 보너스도 받게 해드린다면 그분들이 3%에서 6%까지 금방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15% 정도 되는 그룹 볼륨, 제품을 쓰는 그룹 볼륨이 형성이 되고요. 브론즈 빌더라고 인정을 받고 브론즈 핀도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입이 30% 이상 추가로 주어진다는 거죠. 표정 변화가 많이 없으시는데 얼마나 많은 보너스가 주어지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썼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쓰고 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메이 제품이 좋다라고 벌써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빨간 분들처럼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처럼 캐시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분들이 얼마 받는지를 한번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죠. 물론 한번 전체 그룹은 내가 15% 400만 정도의 매출액을 만들어내는 그룹 볼륨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 물가 상승률에 더해서 곱해지는 이 BV라는 게 있는데 1.65를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에 대한 보너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약 99만원, 한 100만원 정도 되는 전체 보너스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저만의 보너스가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같이 소비를 했던 세 분의 또는 여러 명의 소비자의 보너스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너스도 계산해서 나눠드려야 되겠죠. 왜? 보너스는 후순위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와 B와 C 그분들에게도 60만 6%에 해당되는 약 6만원 정도 되는 보너스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약 81만원 정도가 기존 수입이 됐었는데 브론즈 빌더라는 보너스가 추가 30% 더 드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약 계산하면 24만원 정도가 추가로 형성돼서 나는 수입이 105만원 정도 이상 받게 되는 브론즈 빌더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100만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 달 열심히 알바하면은 30만원, 50만원 받더라고요. 제가 12시간, 10시간씩 일한 적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바를 열심히 한 달 내내 했는데도 100만원을 벌기가 힘들었었는데 내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나 혼자 쓰는 게 너무 아깝고 아쉬워서 주변에 알렸을 뿐인데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더 들어온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지금 즐거운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100만 원의 수입이 추가 들어온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백화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 학원 2개 더 보내시겠어요? 여러 가지들을 하실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메이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에 거의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많은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생각, 혹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우리는 합리적인 가치 소비라는 아주 이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 그러면 내가 필요 없는 제품 계속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한번 이번 달 샴푸가 남아서 구매 안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처럼 내가 안 산다고 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까 6,000원 받았던 A와 B가 나도 한번 사업 해보겠어 라고 해가지고 여러 명의 소비자와 함께 이 사업을 같이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A, B뿐만 아니라 C와 D 같은 친구 또는 동생, 지인들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A 그룹의 볼륨이 400만, B라는 볼륨이 300만, C라는 그룹이 200만, D가 100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했을 때 전체 그룹의 보너스는 210만 원이고요. 근데 여기 A와 B와 C와 D의 보너스도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보너스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120만 원을 뺀 90만 원이 나의 보너스입니다. 아까 전에 100만 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90만 원이야? 왜? 1.65를 곱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135만 원인데 여기서 계산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브론즈 빌더 보너스 30%가 추가로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수입의 특징이 매월 증가, 평생 상속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혹시 학교에 급품 보고 믿으신 분들 계십니까? 성실, 정직 뭐 이런 거 믿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거 그냥 허울 좋은 글씨 뭔가 해놓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 스폰서님이신 김학천 사장님께서는요 2년 동안 부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녔던 직장 생활보다 2년 만에 더 많은 수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매월 받고 증가되고 평생 되는 것도 알겠는데 진짜 상속되는 걸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미국에 가셔서 2대 상속되는 분들을 확인하시고 난 후에 돌아오시는 비행기에서 사표를 쓰셨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직접 확인하셨던 분들입니다. 저도 그것들을 믿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를 모으는 이 행동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계속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자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나처럼 가치 소비를 하는 소비자를 만드는 그 경험을 계속 반복하시라는 겁니다. 1부터 10만까지 세는 건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1부터 10까지 세는 것만 반복하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1부터 10까지 세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단순한 패턴을 반복했을 때 우리는 이런 볼륨을 가질 수 있는 에메랄드라고 하는 연소득 1억이 되는 그룹을 1년 만에도 만들 수 있는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속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김대리 열심히 하면 승진시켜줄게. 그래서 막 열심히 하죠. 근데 약속 안 지키는 거 태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이 보너스 플랜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책자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책자로 나와 있다는 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너스를 여러분들이 이 볼륨, 내가 어차피 썼던 생필품을 바꿔 썼을 뿐인데 이 수입을 만들 수 있고, 보통 이 에메랄드라는 핀의 닉네임이 이제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고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가난을 이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에메랄드가 된다면 제가 원하는 것들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전 에메랄드 되면 포르쉐 살 겁니다. 포르쉐 할부로 낼 겁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벌써 스폰서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가난과 이별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에메랄드가 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겁니다. 부모님한테 이제 손 벌리는 아들이 아니라 용돈 드리는 아들 되고 싶고요. 장인 장모님한테도 진짜 퍽퍽 용돈 드리는 사위 되고 싶습니다. 이 수입의 원칙은요, 단순히 직장생활에서 300만 원 쭉 받는 그런 직장 수입이 아니라요, 배수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천 사장님이 처음 이 사업을 했을 때 만약에 저 배수로 받는 저 수입이 진짜라면 내가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왜? 은행 부지점장, 그때 당시만 해도 은행 지점장 정도 되시면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기 때문에 저 수입을 보고 만약에 저렇게 되는 게 진짜라면 이거는 엄청난 나한테 기회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왜? 본인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닭도 키워봤고 새도 키워봤고 카페도 해보셨고 돼지도 키워보셨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고 시작했던 사업들이 다 안 되셨는데 만약에 저렇게 하는 일이 나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저런 수입이 된다면 내가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렵게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이 제품을 썼던 사람들을 3명과 함께 같이 시작해보자는 거죠.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수입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입이 무한정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뭐 400만원, 200~300만원 받는 플래티늄부터 우리 이 1억 5천 이상 되는 이 사업의 꽃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재작년 때 60주년 때 미국 라스베가스를 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음원으로만 들었던 그 유명한 리더들을 만났었는데 어떤 분은 성공을 굉장히 크게 하셔서 스리랑카의 한 나라의 어린이 재단을 후원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멋진 삶을 살고 계시는 성공자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의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 이제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이제는 이 사회에 환원하고 공헌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아직도 피라미드 다단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 표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입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가입비 없습니다. 가입비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가입비가 없어도 다른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나쁜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의무 구매 조항이 있나요? 아니면 생필품이 아닌 내구재 제품인가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한번 합법적으로 따져보시고요. 우리 아메이 사업은요, 철저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한 장으로 끝납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가 얼마나 큰 자산의 형태를 갖고 있는 회사인지 다 알고 계시죠? 다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이제는 카카오톡 하나로 모든 소비자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대단한 카카오가 아메이와 디지털 혁신 제휴를 합니다. 왜 애땡이랑 안 할까요? 왜 다른 회사들이랑 안 할까요? 아메이가 갖고 있는 이 성장 가능성과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술 혁신 제휴를 한 겁니다. 이렇게만 이 사진만 보셔도 굉장히 믿을만한 회사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여행을 갔습니다. 이 사업에는 보상, 돈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NCA, 넌캐시 어워드라고 하는 여행에 대한 보상도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와이프 사장님과 같이 여행을 갔던 사진들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사진을 저한테 줬기 때문에 본인 잘 나온 사진들 위주로 저한테 줬고 저는 좀 저런 사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같이 여행을 했다는 즐거움이 있죠. 제 얼굴 보면 즐거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즐거움이 주는 여행도 같이 줍니다. 그리고 두바이 갔을 때는 이제 제가 시작을 해서 제 파트너를 함께 성장해서 같이 여행했던 사진들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분도 제 파트너지만 그분의 스폰서가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세계선수권 대회에 1등을 했던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했던 태권도 선수셨는데 이 사업을 만나서 정말 아침을 별로 안 좋아할 정도로 아침을 안 드셨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아침밥을 정말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시간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여행의 가치를 주는 게 이 사업이고요. 이렇게 저희 총리더 사장님의 아들 사장님과 함께 함께하는 이 기분, 그리고 두바이 그 해안가를 요트를 타고 다니는 저 기분, 사업가가 아니라 여행하러 온 것 같죠. 정말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게 제가 다녀온 최소한의 여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젊은 사장님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대단한 현직에 있었을 땐 정말 멋진 직업을 갖고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믿고 정말 본인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 주변의 어떤 일보다도 제가 했던 어떤 일보다도 이렇게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일이 과연 지금 뭐가 있을까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렇게 꿈을 쫓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너가 열심히 정말 네 사업을 하면 너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일이 과연 몇 가지가 될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본인들의 재능을 활용해서 홈트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를 코로나 이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는 AOM에 같이 출연해서 관악산을 정상까지 등반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멋진 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스폰서님과
탑리더 사장님들의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이 아메이 사업을 들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줌을 나가셔서 이 사업을 지금 선택하지 않으셔도 어떤 누구에게는 분명히 10번 이상 100번 이상 아메이 또는 아메이 유사한 것들에 대한 뭔가 권유를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싱킹빅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프로모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아메이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확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싱킹빅, 김종규 사장님이 이끄시는 이 싱킹빅 그룹 안에선 굉장히 많은 성공자들이 계속 복제되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가문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싱킹빅, 저희 스폰서 김학천, 박경주 사장님과 저희 총리더 김종규, 정윤진 사장님이 계시는 이 싱킹빅 그룹이기 때문에 이 아메이를 갖고 성공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과 자영사업을 했던 사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10가지 특징을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무자본, 무경험, 무점포, 그리고 세 번째 부업이 가능하고 가족사업, 학력, 지역, 종교, 무관, 보험 기능이 가능하고 상속이 가능하다. 그리고 낙하산이 없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ABO 권리 보호가 된다. 라는 10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메이 회사가 너무나 좋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왜? 제가 다녔던 회사도 약속을 못 지켰는데 60년 이상 우리와 같은 ABO가 약속을 지키고 파트너십을 갖고 하고 있는 이 아메이라는 회사를 전 너무나 믿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단어는 이 기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코로나 사회가 오고 M4 세대가 오고 정말 힘든 사회들만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점포, 무경험,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영사업의 기회가 이 아메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사소하게 지나가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왔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회의 신은 카이로스라고 해가지고 앞에는 굉장히 잡기 쉽게 돼 있고요.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잡는 건 굉장히 쉽지만 놓치기도 한번 지나가고 나면 놓칠 수 있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마지막 지금 전문가들도 얘기하죠.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고. 지금은 방향뿐만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나면 속도까지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속도가 아닌 방향에 집중했고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내서 이제 A65주년 라스베가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자면 저는 50주년 때 우연치 않게 유학생의 신분으로 50주년 행사도 참석을 했고요. 60주년 때는 상속자의 자격으로 라스베가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A65주년 때는 저의 자력으로 A65주년 자력으로 쟁취를 해서 이 A65주년 라스베가스에서 다시 한번 제 꿈을 더 크게 키우고 뜰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업가, 이수 사업가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